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환영이라는 이게 그림자를 가지고 이렇게 빛으로 하는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 속에 이 환각 뭐 이런 것 속에 그림자를 비치는 환영, 환등기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이걸로 16세기부터 19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령을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공연을 했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들 흥분하고 좋아했나, 이런 이야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 어떤 면에서 현대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자리 잡게 되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환등기는 아마 로마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있었던 모양인데, 환등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빛을 내는 광원에서부터 오목거울, 그 렌즈를 통해서 이 빛을 모아가지고 쏴. 그래서 지금으로만 스크린인데 어떤 천에 이걸 비추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놀래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물체를 보여주는 이런 환등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물론 촛불이나 등유를 이용하는 등잔하고 해서 나중에 전등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옛날 원시 시대는 동굴에서 모닥불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걸 보면 이 환등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17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광학기기 렌즈가 발달되면서 환등기도 역사도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락으로 둔갑을 된 것은 17세기에 유럽에서는 오컬티즘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은비학, 숨는다는 은자와 비밀스럽다의 비자를 붙여서 은비학, 이게 오컬티즘인데 이건 말하자면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유령, 뭐 사후세계, 또 마술까지 이렇게 섞였는데 18세기에는 이걸 가지고 흥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요한 슈레더라는 사람이 이런 공포체험,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는 어떤 방에서 악령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젊은이들은 그걸 또 흥분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슈레더라는 사람도 결국 거기에 정신착란으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주 그 제한됐지만은 상당히 확산이 됐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또 독일의 폴 필리도라는 사람이 1780년대 비엔나에서 좀 더 이걸 가지고 더 소리를까지 섞여서 입체적으로 해버리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펜테즈모그리아라는 말로 써가지고 아주 흥행이 잘 됐던 모양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아마 사로잡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펜테즈모그리아가 유럽 독일을 거쳐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라는, 지금은 그게 여러 가지 극장이 있고 공연하는 것이 많아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상륙을 하면서 벚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아마 벨기에 사람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인물, 데이비드 브루스터라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천문학자이기도 하면서 광학자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버트슨의 공연을 보면서 신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브루스터는. 이 헤겔이나 당시 쇼펜하우어나 프랑스의 유명한 지성인인 칼라일 같은 사람이 인간의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이 뇌를 장악하는 시각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런 공포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가지고 있는데, 이 브루스터는 이걸 가지고 아마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면서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모든 정보의 85%는 시각을 통해서 얻지만, 네가 나머지 15%를 대충대충 믿는 습성이 있어서 쉽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각 중에 가령 청각이나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이렇게 닿는 촉각, 이거는 쉽게 안 속는답니다. 이거 속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은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많은 정보를 가져오면서 네가 그냥 대충 부족한 걸 믿고는 요 습성 때문에 착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카니자 삼각형과 데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카니자 삼각형을 보면 동그란 원에 일부 빠진 걸 가지고 보면 전혀 있지도 않는 삼각형이 삼각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얀 삼각형이. 그리고 네커의 정육면체는 이렇게 보면 이런 면체, 저렇게 보면 저런 면체는 입체 구조가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로 보이는, 이것이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시각의 잔상 효과가 좀 착시가 되는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이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기법이 발달됐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더 합쳐졌는데, 하나는 피렌체의 유명한 그 피렌체 성당을 설계한 당시 유명한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 그 거대한 공간을 만들 때 인간이 거대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곡선에 대한 그 기법, 먼 데 건 조그맣게 보이게 하고 가까이는 크게 보이게 하면서 약간의 곡선을 놓으면서 웅장함을 더 주는, 그 피렌체 성당의 설계자가 나온 그 원근법이 르네상스 시대는 가장 큰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두 번째는 그 로버트 바카라는 사람이 그 에딘버러시를 꼭대기 제일 높은 데 가서 에딘버러시를 360도 스케치해 가지고 이것을 평면으로 피는 일종의 전체적인 것 풍경을 보여준다는 그리스어를 통한 파노라마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돈을 받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환등기와 더불어 펜테스머고리아 그리고 파노라마 기법, 거기에 원근법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공연을 더 기술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시각에 대한 속임수로, 또 거기에 원근법과 파노라마 기법을 섞어서 입체적으로, 이것은 뭐냐,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가서 먼 나라를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지구가 좁다고 모든 사람들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극지까지, 남극이나 북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먼 나라는 이국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보여주니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행의 체험. 그러니까 당초 공포의 체험, 유령이 나타났다, 으스스하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본다는 그런 공포 체험에서 이제는 먼 나라 여행을 하는 체험, 거기에 덧붙여서 전쟁을 몰랐죠. 그게 특히 1812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쳐들어가서 모스크바에 있는 그 러시아 제국이 도망을 가고 모스크바를 공동화하면서 대화재를 일어나게 해서 모스크바를 초토화시켰던 그런 장면도 바로 이런 파노라마 기법과 또 여러 가지 소품, 환동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배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이렇게 불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전쟁이 나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런던에서 공연이 됐다가 미국으로까지 갑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것을 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모스크바 대화제는
이 로버트 바크라는 스코틀랜드 화가에 의해서 이것을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군인들은 조그만 미니어처 인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촛불, 등잔불 뭐 이런 걸 수천 개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대폭발을 배주고 화재를 배주는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림 자체도 1000야드가 넘는 거의 100m가 넘는 그림을 펼쳐지는 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걸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체험과 아울러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잠도 못 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술적인 공연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공포, 또 전쟁, 또 여행 이런 다각도의 기술로 인해서 유럽은 그야말로 이런 환상의 세상으로 많이 갔는데 이게 또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됐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특히 런던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든 최신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박람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도 질세라 파리에 박람회를 했을 때 박람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는 상류 계층만 있다가 이제는 하층민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궁금한 호기심은 이제 계층의 구별이 없이 다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층민, 하층민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장도 따로 가고 먹는 것도 따로 가고 일하는 데 따로 가니까 볼 기회가 없었는데 박람회 같은 게 막 몰리니까 너도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층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판타즈모그리아, 파노라마 이런 공연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평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산업혁명기에 20세기 들어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갖가지 기법과 갖가지 환등기로 인한 거기에 소품,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로 인한 불꽃놀이 이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느끼는 그런 환호성을 느끼고 여기서 평등의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곧 20세기에 한 가지 기술의 등장으로 다 소멸됐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가 나옴으로써 그 많던 기술, 기법이 사그러들고 영화가 모든 것의 총화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